안녕하세요.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. 오늘 다룰 사건은 친구가 잠든 사이에 친구 차를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. A씨가 친구 B씨 집에 차를 몰고 놀러를 갑니다. 그리고 B씨 집 근처에 주차를 하고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십니다. 친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거죠. 근데 A씨가 이제 술에 취해서 잠든 사이에 B씨가 몰래 A씨 차량 차키를 들고 나가서 이 차를 운전을 합니다. 그러다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. 당시 B씨는 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심지어 음주운전이었겠지요. 그래서 보험사 현대해상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1억 4,627만 원을 지급합니다. 상당히 큰 보험금이죠. 현대해상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에 차주 A씨와 B씨 모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. 차주 A씨는 운행자, 차주로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, 그다음 B씨에 대해서는 일반 그 불법행위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.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이거였습니다. 과연 차주 A씨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까입니다.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잠든 사이에 친구가 내 차를 몰래 가지고 나가서 사고를 냈어요. 근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? 차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, 즉 우리가 약칭으로 자배법이라고도 많이 말하는데요. 여기 보면 제3조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실제로 그 차를 몰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. 내가 실제로 내 차를 몰지 않았더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차를 직접 몰지 않은 차량 소유자의 책임은 운행자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갈립니다. 운행자성은 운행 지배가 있었느냐, 운행 이익이 있었느냐, 그 상실 여부에 따라서 그 책임 유무가 갈라지는데요.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.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. 1심은 차주 A씨와 실제로 운전을 한 B씨 모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. 하지만 2심은 이 판결을 뒤집고 차주 A씨의 배상 책임을 부인합니다. 2심은 그 이유로 이렇게 밝힙니다. A씨는 친구 B씨를 자동차 불법 사용죄로 형사 고소까지 했다. 즉 차량을 몰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. A씨는 자고 있었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A씨는 사고 당시에도 B씨에게 친구에게 운전을 허락하지 않았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가 몰래 내 차를 운행할 것이라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차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죠. 하지만 대법원에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.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을 파기하면서 다시 재판하라고 합니다. 대법원은 차주 A씨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. 그 이유로 이렇게 밝힙니다. 차주 A씨의 과실로 친구 B씨가 쉽게 자동차 열쇠를 획득할 수 있었다. 즉 A씨가 그때 술에 취해서 친구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열쇠를 어딘가 뒀겠죠. 그래서 B씨는 그 열쇠를 쉽게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. 그리고 A씨와 B씨가 생판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집에서 함께 잘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. 만약 A씨가 자는 사이에 일면식도 없는 어떤 절도범이 이 차량을 마음대로 절도해서 몰고 나가서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. 그럼 차주는 책임이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A씨와 B씨가 친구 사이였다는 겁니다. 그리고 대법원은 또 이렇게 밝힙니다. 비록 A씨가 B씨를 형사 고소하긴 했지만 이것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3년 6개월이나 지나서 뒤늦게 형사 고소했다. 즉 이거는 진정한 처벌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. 즉 A씨 입장에서는 제가 추측컨대 본인도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상황에 당면하게 되자
일단 나는 절도를 당한 거다, 당시에. 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 뒤늦게 고소를 한 걸로 보입니다. 어떻게 보면 소송 전략이었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대법원은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. 만일 교통사고, 이 사고 나지 않았다면 A씨는 친구 B씨가 무단으로 그 차량 몰았더라도 사후에는 괜찮아 하고 사후 승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. 즉 비록 A씨 몰래 B씨가 운전을 하긴 했지만 A씨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괜찮다, 즉 사후 승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. 즉 완전 무단으로 운전한 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. 대법원은 사고 당시 차주 A씨가 자동차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. 제가 아까 그 자동차 자배법에서 운행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운전을 하지 않은 차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갈린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차주 A씨가 비록 직접 운전하진 않았지만 그 자는 동안에도 차주로서 그 운행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인정한 겁니다. 그래서 차주 A씨도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.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